아주 잘 되고 있죠. 뒤집고 살짝 누르세요. 저랑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이걸 해주기만 하면 밥을 2공기씩 뚝딱 비웠던 그 메뉴입니다. 매일 먹는 반찬이 너무 지겨울 때는 가끔씩 특별한 음식도 한 번씩 먹어주면 좋은데요. 오늘 레시피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집에서 약간 색다른 반찬 필요하시거나 간단히 술안주 필요하실 때 오늘 레시피를 이용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리에서도 몸에 안 좋은 MSG나 이런 것들보다는 되도록이면 몸에 좋은 재료들로 구성을 해봤으니까요. 꼭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료인데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오늘 돼지고기는 안심 간 거를 가져왔습니다. 안심 간 거를 가져왔고요. 돼지고기 뒷다리 간 거나 앞다리 간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돼지고기 다짐육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싼 걸 사시는 게 좋으니까 뒷다리 간 거를 사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양파는 1개 정도 쓸 거고요. 당근은 절반, 그리고 팽이버섯을 한 봉 정도 쓸 거고, 여기에 미나리를 조금 넣을 거예요. 미나리. 굉장히 재료는 간단하죠? 여기에 조금씩만 테크닉을 넣어도 굉장히 맛있는 돼지고기 동그랑땡이 되니까요. 오늘 한번 기대해 보세요. 자, 그럼 가장 처음에 준비할 거는 다진 돼지고기 양념부터 해줘야 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볼 준비하시고요. 볼에 돼지고기 간 거 500g 넣어주시고, 이제 이 돼지고기 간 거에 우선 가장 먼저 양파는 작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게 찹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편하게 알려드리면 이렇게 슬라이스를 먼저 자르신 다음에 이 상태로 잘랐잖아요. 이 상태에서 돌려셔가지고 이걸 바닥에 또 이렇게 눕히세요. 눕히면 이렇게 좀 안전하게 높이가 낮아지잖아요. 이때 칼을 천천히 잘게 써시면 이렇게 잘게 써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안전하게 써시면 돼요. 동그랑땡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는 야채들은 되도록이면 채칼이나 그런 필러 같은 걸로 사용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칼로 썰어주시는 게 조금 더 식감이 좋고 물이 덜 나와서 조리할 때 좋습니다. 다시 이것도 자, 이렇게 길게 잘라주시고 눕혀서 이렇게 눕혀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잘게 하려고 하시다가 또 손 베이시니까 너무 막 칼질에 연연하지는 마시고, 잘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또 이렇게 칼질을 넣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항상 먼저 말씀드리지만 안전이 1번입니다. 안전이 1번. 자, 이렇게 자른 양파를 이런 전자레인지 가능한 용기에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담아주신 다음에 여기에 올리브오일을 조금 넣으시고요. 한 숟가락 정도 넣으시고, 이런 비닐이나 랩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요.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자르기 쉬운 것부터 자를게요. 미나리는 그냥 작게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크기를 양파랑 맞춰주시면 좋고요. 미나리가 들어가면 되게 향기도 좋아지겠죠? 오늘은 그 야채의 향들이 모여서 돼지고기를 훨씬 더 맛있게 동그랑땡을 만들게 될 겁니다. 미나리 대신에 깻잎 같은 거 넣어도 되는데 미나리가 좀 더 식감이 좋아서 저는 미나리를 선택했고요. 미나리는 해독 작용도 있어서 많이 먹어주면 좋잖아요. 피로회복이 좋으니까요. 자, 미나리 한쪽에 두시고요. 우리 이번에는 팽이버섯 하나 자를 건데요. 밑둥 부분은 따로 가볍게 이렇게 잘라서, 밑둥 부분 먼저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런 느낌으로 약간 건더기가 있게끔 조금씩 잘라주세요. 이렇게 건더기가 있게끔 해주세요. 건더기 있게끔 이렇게 하나씩 다 조금씩 잘라주시고, 너무 크면 안 돼요. 이 밑둥만 먼저 선작업을 할 건데요. 기름은 2테이블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올리브오일 살짝 뿌리시고요. 이 밑둥을 이렇게 먼저 익혀주세요. 버섯에 소금 살짝만, 밑간만 하시고 중불에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팽이버섯은 이렇게 눌러서 다 분해가 되게끔 해주신 다음에 팽이버섯은 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팽이버섯까지 들어가니까 식감이 굉장히 좋겠죠? 자, 자른 팽이버섯도 한쪽으로 놔주시고요. 자, 이제 당근 잘라볼 건데요. 당근 같은 경우는 칼로만 자르려면 좀 손이 많이 가니까 이런 필러 있잖아요. 필러 가지고 이렇게 얇게 잘라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쉽죠? 이렇게 되게 얇게 잘리니까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칼로 하는 것보다 좀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평소에 하는 칼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저는 칼질해서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조금 이런 것들 번거로워 하시니까 이렇게 필러로,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은 이 방법이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칼질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가서 굉장히 맛있는 동그랑땡이 되겠죠. 필러로 이렇게 깎았는데 지금 너무 막 어떻게 썰어야 되지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다질 거니까 여기 넓게 얇게 펼치세요. 얇게 펼치신 다음에 칼질 하듯이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럼 지금 칼질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모아가지고 90도로 각도만 트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길게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아까처럼 이번에는 조금 얇게 자른다라는 느낌으로 잘라주세요. 이번에 자를 때는 90도 돌린 다음에는 조금 얇게 잘라야지 하는 생각으로 잘라주세요. 그러면 당근도 다 크기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얇게 잘려지거든요. 항상 칼질하실 때 손 조심하시고요. 당근은 눈 건강에 특히 좋으니까 시력 점점 떨어지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당근도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만 더 90도로 돌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로. 자, 당근이 어느 정도 잘라졌는데요. 이 당근을 다 자를 정도 시간이 되면 조금 전에 놔두었던 이 버섯이 지금 이렇게 갈색으로 딱 익었을 시간이 될 텐데요. 지금 버섯이 거의 튀겨지듯이 돼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향이 나거든요. 이 버섯을 당근에 올려가지고 당근으로 감싸가지고 식혀버리세요. 이렇게. 이제 버섯이 식겠죠? 살짝 식으라고 옆으로 꺼내두시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돌려주었던 양파 벗길 때 김이 한 번 확 나오면 데일 수 있으니까 열리는 방향하고 손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시면 지금 김이 나면서 노릇노릇되게 단맛이 나왔거든요. 이 상태에서 숟가락으로 한번 뒤적거리면서 살짝 가위로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살짝 수분감을 날려줄게요. 좀 옆으로 빼놓겠습니다. 이제 고기에 간을 할 건데요. 소금 1티스푼, 간장 1티스푼, 커리가루 1티스푼, 그리고 이 부침가루를 좀 넣을 건데요. 부침가루를 넣어야 약간 그 점성이 더 생기니까 야채들이 들어가면서 벌어질 수 있는 걸 이 부침가루가 좀 잡아줄 거라서, 부침가루는 이제 크게 떠서 4개, 2개, 3개, 4개 넣어줬어요. 동그랑땡을 만들 때는 양념을 다 넣은 다음에 고기를 손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지금 몽글몽글하게 되어 있는 입자들을 부드럽게 깨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입자를 싹 깨주시면 되는데, 일본에 되게 함박 스테이크 유명한 집에서는 이렇게 돼지고기를 깨는 작업을 500번씩 돌린다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안에 점성이 생기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다 깨가지고.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니까 저는 한 50번 정도까지만 돌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것도 지금 힘듭니다. 여러분들 너무 돌리는 게 힘들다 싶으시면 적당히 돌리시다가 그냥 마감하셔도 돼요. 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보시면 몽글몽글한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대부분 다 이렇게 찰지게 돼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비벼졌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썰어두었던 재료들을 다 넣어주시고요. 버섯도 다 식었을 거니까 싹 넣어줄게요. 자, 양파까지 다 넣어가지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양파나 다른 것들이 너무 뜨거울 때 넣어버리면 고기가 그냥 익어버리니까 맛이 없어져요. 저처럼 한 김 식혀가지고 넣으셔야 돼요. 벌써부터 되게, 보세요, 반죽 맛있을 것 같죠? 이렇게 좀 눌러가면서 이렇게 바락바락 이렇게 잘 합쳐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올리브오일을 3숟가락 정도 넣어가지고 다시 섞어주세요. 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하는 게 팁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반죽이 다 됐죠? 자, 그리고 손에 기름을 살짝 묻혀가지고요. 로션 바르듯이 이렇게 손바닥에 비벼주시면 이렇게 기름으로 손이 코팅이 되잖아요. 이 코팅된 손으로 이거를 이렇게 만지셔가지고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버섯 구웠던 팬에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하나씩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크기는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둥글려가지고 이렇게 간격이 없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크면 속은 안 익어요. 같이 익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씩.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아이랑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은.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거 같이 만들어서 드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 자, 후라이팬 위에서도 비벼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공간이 없어야 됩니다.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깨지거든요.
500g을 하시면 이 큰 후라이팬 2개 정도 분량이 나올 거예요. 2번 할 수 있는 양이. 그러니까 가족들끼리든 아니면 뭐 한 두세 끼니는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일 거니까 이거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나서도 절반이나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해 두셔가지고 모양까지는 한 번에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드세요. 드실 거면 나눠서 드실 거면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오일을 5테이블 정도 충분히 둘러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두르세요. 이런 거 하실 때는 불을 켜주시고요. 중불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 끓는 소리가 들리죠? 비 내리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네요. 센 불로 익히시면 중간은 안 익으니까 중불 아니면 중약불로 익히시면 이제 좋아요. 아주 잘 익고 있죠? 색깔 진짜 예쁘네요. 뒤집고 싶은데 해도 최대한 참아야 됩니다. 뒤집고 싶은데 할 때 참아야 돼요. 자, 이거를 만드는 동안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사용할 건 석류 시럽인데요. 유기농 석류 원액입니다. 석류 원액 하나, 여기에 화이트 발사믹 하나, 화이트 발사믹 하나 넣었습니다. 홀그레인 머스타드 또 하나.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상큼한 소스가 돼서 돼지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스 완성. 엄청 쉽죠? 고기를 한번 봐볼까요? 지금 보면 아래쪽이 살짝 노릇노릇해 보이는데 이럴 때 뒤집어 주시면 보세요. 딱 이렇게 갈색빛이 나오죠? 네. 이 옆쪽에 가장자리 쪽이 살짝 노란빛으로 익은 색깔이 들었을 때 이렇게 다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갈색빛이 돼 있는 상태일 거예요. 자, 다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죠? 뒤집고 살짝 누르세요. 평평해질 수 있게끔 반대쪽이 살짝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잘 익었네요. 뒤집고 숟가락 같은 걸로 누르셔도 되고 아랫면이 약간 평평하게 해주셔야 잘 익겠죠? 너무 맛있겠죠? 이제 너무 맛있겠죠? 지금 굉장히 맛있는 향이 나는데요. 네, 반대쪽도 어느 정도 익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물을 한 컵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후라이팬 뚜껑을 닫고 네, 강불로 올려가지고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끓이게 되면 오븐에서 끓이는 것처럼 스팀으로 다 안까지 익게 됩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잘 익고 있죠? 이렇게 이제 3분을 끓였으면 여기에 토마토 갈아놓은 건데요. 이거는 거의 토마토 90%짜리인데 뭐 페이스트 말고 이런 거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200g 넣어주시고 지금 이 물에 동그랑땡에서 나오는 육수가 싹 묻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꿀을 하나 넣고 살살살 섞어주시고 다시 중불로 줄여주시고요. 타바스코를 2분의 1 테이블 스푼만 넣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토마토 소스가 약간 이렇게 기름하고 분리가 되려고 하는 시점이 있어요. 이 시점에서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살 돌려주시고 이때 간을 한번 보시고요. 살짝 싱겁다 싶으시면 소금을 더 첨가하셔도 됩니다. 접시에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그럴싸하죠. 이 소스를 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접시에 소스 다 올리시고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럴싸하네요.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파르마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진짜 꽃이 핀 것처럼 예쁘네요. 그죠? 네, 보시면 이렇게 짠. 여러분, 오늘 돼지고기로 만든 토마토 미트볼 어떠셨나요? 가진 돼지고기에 저희 몸에 좋은 야채들만 넣어가지고 정말 맛있게 만들어 봤는데요. 들어가는 재료가 어려운 재료는 없었잖아요.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식사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가끔씩 이런 특별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무료한 일상 속에서 생활한 부분에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굉장히 몸에 좋은 것들만 들어갔으니까요. 영상 따라 해보시면서 소중하신 분들과 같이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저처럼 혼자 타지에 사시는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가끔씩 한 번쯤은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해 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위에 있는 거 하나 집어가지고 한번 갈라서 볼게요. 반을 갈랐는데 너무 잘 익었거든요. 향 너무 좋아요. 와, 진짜 맛있어요. 풍미도 엄청 좋고 고기도 너무 잘 익고 엄청 부드러워요. 이 미트볼에
굉장히 다양한 식감들이 서로 씹히면서 너무 기분 좋은 식감이고요. 토마토 소스가 느끼함을 뒤에서 쳐주면서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뿌린 치즈에서 풍미가 품어져 나오면서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 있는 맛입니다, 지금. 너무 맛있어요. 이 소스에서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이 소스 나름대로 굉장히 상큼해서 맛있어요. 그리고 토마토 소스로 드시다가 중간중간 이 소스를 찍어 드시는 것도 색다른 맛이라서 되게 맛있거든요. 정말 재료끼리의 하모니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 진짜 연말에 손님 오거나 할 때 만들어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뭐 여행 가서도 시간 좀 있으시면 이거 만들어가 즐기시면 정말 색다른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정말 꼭 만들어 드세요. 정말 맛있었는데요. 집에 있는 짜투리 야채들 모아가지고 다른 야채를 넣어도 되는 거니까 돼지고기 갈아져 있는 거 사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정말 풍성하고 정말 맛있는 식당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 레시피는 꼭 만들어 드셔야 됩니다. 정말로 너무 맛있으니까. 안 그러면 제가 영상을 찍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레시피가 여러분에게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좋은 레시피가 많은 분들의 식탁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로빈의 무료 레시피나 공동구매 일정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설명란에 보시면 무료 레시피 신청란이 있는데요. 거기 신청을 하시면 이런 레시피 올라오는 것도 바로바로 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무료 레시피를 제가 발송해드리고 있고 특히나 착한 가격으로 공동구매 찬스도 놓치지 않게 되니까 신청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로빈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